안녕하세요. 한 장으로 공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추리쌤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중에 감염 예방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고요.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리니 등이 있어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보호장구를 지급합니다. 보호장구 보통 뭐랑 뭐예요? 요즘에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스크, 장갑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다음 직원들 건강검진하고 교육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 헷갈릴 수 있죠? 교육.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감염됐어요. 그럼 대상자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되고요. 대상자가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 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대상자가 감염이 됐을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접촉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관에서 보호장구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보호장구 보통 뭐 있다 그랬죠? 마스크, 장갑 있죠? 요거 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억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셔야 됩니까? 보호장구하고 아니요, 안 됩니다. X예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요즘에 중요시한 거 있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거 있죠? 손 씻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요.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소독법 시행하는 것도 누구다? 요양보호사입니다. 감염성 질환 흔한 것들 뭐가 있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리니 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결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뭐를 통해 감염될 수 있겠어요? 보셨죠? 공기를 통한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이죠.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발열, 또 중요한 거 야간의 땀. 결핵의 증상이죠. 식욕부진. 식욕부진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항상 뭐 있죠? 체중 감소. 그렇기 때문에 전신 피로 증상까지 다 있어요. 이런 환자를 우리 돌볼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장구 착용하셔야 돼요. 뭐랑 뭐 있어요? 마스크, 장갑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거는 괜찮아요. 공기를 통한 전염이기 때문에 물건을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햇볕에 약해 수분 내 사멸됩니다. 그러면 친구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일광 소독하시면 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독감이라고 없어요. 그럼 못 찾으시면 안 되죠. 우리 어떤 사람? 배운 사람. 그러면 뭐에도 찾아내셔야 돼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고요. 아까 결핵은 세균, 결핵균에 의한 거예요. 자, 12월에서 5월 사이에 발병을 한대요. 그럼 우리 예방접종 언제 해야 되겠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셔야 되고요. 요 감염 예방접종은 기관에서 하는 활동으로 나왔습니다. 독감의 증상 한번 볼게요. 갑작스런 발열, 38도 이상, 두통,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뭐 등등등 감기 증상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감기 증상이 계속 되면서 이제 나흘라 하다가 열이 나고 기침이 더해지고 누런 가래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증상이에요? 폐렴 증상이에요. 감기에서 폐렴까지 가면요. 어디서?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 받으셔야 돼요. 자, 요거 중요하죠? 독감에 감염이 돼요. 그러면 증상 1일 전부터 언제까지? 증상 5일까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전부터 증상 5일 이후까지면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며칠 정도 쉬어야겠어요? 일주일 정도 쉰다.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 거는 뭐다? 인플루엔자, 독감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노로바이러스. 이번에도 바이러스성 감염이고요. 요거는 뭐 장염이에요. 근데 장염은 보통 생각하면은 여름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1월에서 4월 사이에 유행하는 장염은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오염된 음식이죠. 뭐 주로 익히지 않은 굴이나 해산물이고요. 또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그다음에 불충분하게 조리된 인스턴트 식품,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그다음에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로 또 전염이 됩니다. 증상은 맞아요. 장염 증상 있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두통, 발열까지 해가지고요. 모두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그럼 우리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 3일간 업무를 중단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상 회복 후에도 2, 3일간은 음식 조리 하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어패류를 익혀 먹으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감염된 보호사가 2, 3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맞습니다. 증상 회복 후 바로 요리하셔도 된다? 아닙니다. 증상 회복 후에도 2, 3일간에는 음식을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예요? 처음 나왔죠, 이제. 여름철.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건 뭐다? 옴이다. 왜 여름이냐? 옴 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가지고요.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이제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발생이 적어요. 옴, 동그라미, 여름철, 동그라미. 옴은 여름철에. 옴은 여름을 좋아한대요. 자, 이거는 직간접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죠?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했을 때도 일어나고요. 오염된 의복이나 침구, 수건, 혈압기, 체온계 이런 것까지 다 전염이 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전염성이 강합니다. 옴의 증상은 야간 가려움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구를 형성해요. 이 옴 진드기가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구를 형성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발병이 돼요. 그런 옴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가 옴이에요. 그러면은 대상자만 치료하면 되냐? 아닙니다. 증상에 상관없이 빨간색 동그라미죠. 동시에 치료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모두 다 같이 치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세탁 건조 하셔야 되고요. 세탁 후에 바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옴일 때는 3일간 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고요. 건조 후에도 3일간 사용하지 않는다. 외워두시고요. 만약에 세탁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일간 햇볕에 널어놓고요. 아니면요. 다리미로 다리셔야 돼요. 뜨겁게.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옴 약도 바르는 게 있어요. 그 처방 바르신 약을요. 어디서 어디까지 바르냐? 목에서 발끝까지 골고루 바르시고요. 보통은 밤에 이걸 바르고요. 다음날 오전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도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참고로 나오냐면 애완동물 옴은 사람에게 옮을 수 있어요. 근데 애완동물에게서 옮은 옴이 요 사람에게 애완동물 옴이 옮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한대요? 안 한대요. 이거 좀 신기하죠. 머리니. 다 잘 아시죠? 이것도 전염성 질환이에요. 맞아. 감염자의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지만요. 이것도 뭐 침구류나 머리빗 같은 걸 같이 쓰면 감염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붙어 있잖아요. 맞죠? 증상은 두피의 심한 가려움과 긁은 상처,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죠? 석회 볼 수 있어요. 석회가 뭐예요? 여기서 사투리 심하다. 알. 서울 분들은 요거 발음 잘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알. 석회예요. 그죠?
요때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를요,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재치료 하셔야 돼요. 한 번만에 석회가 없어지진 않죠. 맞죠? 석회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격을 둬가지고 재치료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번 바르고 씻어내면 끝이 아닙니다.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은 옷 세탁하시고 샤워나 목욕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염자의 베개, 모자 이런 거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 건조하세요. 요거는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만 놓으면요 3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이용할 청소 맞죠? 이거 빗자루로 이용하면요 살아있잖아요. 죽여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막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로 쭉 빨아들여서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는 몸에서 떨어져 나오고도요 몇 시간을 산다 그랬어요. 48시간이나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했던 의류, 침구, 뭐 다른 물건들도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탁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았죠? 맞아요.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기관에서는 보호장구 지급, 예방접종, 건강검진, 직원교육, 이제는 교육 뭐 당연한 거예요.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 접촉 안 되고요. 대상자가 감염되면 요양보호사 마스크, 장갑 착용 후에 접촉 가능하다 돼 있고요.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 한번 문제 볼까요?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감염성 질환은 동시에 나왔어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하는 거 뭐라고 했죠? 여름철에 잘 되는 오미였어요. 맞아요. 동시에 무조건 치료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질환을 설명하는 거. 뭐 어떤 질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다.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린다.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동안 쉬어야 한다. 인플루엔자죠? 맞아요. 전염시키는 기간 동안은 쉬는 거예요. 근데 전염시키는 기간이 언제냐? 증상 1일 전부터 증상 5일 정도까지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감염 환자의 침구류나 머리빗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머리빗 나왔죠?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머리니겠죠. 자, 그럼 우리 OX 한번 해볼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한다. OX. X. 노로바이러스는 언제 잘 발병을 한다 그랬어요? 11월에서 4월이라고 그랬죠. 장염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증상 회복 후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증상 회복 후에 바로 조리해도 되나요? 아니죠. O입니다. 증상 회복 후에도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OX. 오! 당연하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안 옮는 거죠. 애완동물에서 옮은 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X. X예요. 요거 신기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감이 끝나갈 때쯤 기침이 심해지고 누런 콧물이 나오면 낫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된다. X. 지켜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폐렴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식강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어려운 것도 있다. 그죠? 근데 자꾸 앞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셔야 되니까 툴툴 털어버리시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모르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 뭐냐? 보시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입니다. 다음 장도 저랑 열심히 해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